재연의 윤석열, 한동훈한테 수모당하기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 예. 이거는 뭡니까?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런데 교도소에서 왕소동을 뿌렸군요. 법무부에 왕소동을 꺼내는데, 한동훈한테 수모당하기 전에 아이고 빨리 집에 가자라고 이제 김호수 총장이 축 처진 어깨에 총총걸음으로 집에를 갔는데, 네, 제2의 윤석열, 제2의 윤석열 어떤 뜻일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버티다가 이 집권 세력의 집중 포화를 맞고 바로 사퇴를 안 했죠. 그리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정치인 윤석열의 씨앗이 싹 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요한 옷 벗기기 시도에 당당히 맞섰죠. 한 3개월, 4개월 직무정지까지 당하면서도 행정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당당히 맞섰을 때 바로 지금 정치인 윤석열 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윤석열의 자양분이 거기서 흘러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이 되기 위해서 김호수도 따라하기 아니냐, 사표를 지금 내고, 예, 검찰총장, 그리고 이 집권 세력의 핍박을 받는, 예, 그래서 김호수도 그럼, 아유, 저 사람도 정치를 하려는 모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차기 대권 한동훈 대 김호수가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지금 한동훈도 이 전국적인 또 지명도를 얻고 상당히 이제 정치 쪽에 상당히 근접한 인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심상치가 않죠. 정치인의 언어를 상당히 많이 빼닮았습니다. 5년 동안은 뭐 하고 있다. 5년 동안은 뭔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야반도주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검사의 워딩이 아니라 정치인의 워딩에 더 가깝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기자들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그 질문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야반도주라는 뭐 아주 강력한 워딩을 쓴 것은 정치인의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한동훈이라고 해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네, 윤석열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이 정치인의 탄생을 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리매김을 통해서 워딩 자체도 가장 국민들이 듣기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그 정치인의 원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아주 알기 쉽게 국민들이 딱 들으면은 알기 쉽게 재가공을 해서 던지는 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김호수 또 뭐 한동훈 이런 그 이른바 검찰 출신, 칼잡이 출신들의 정치가 과연 본인들이 어떻게 그 길을 또 뚫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만평까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김호수, 쇼질, 예, 터미니스님과 크크님이 계속 지금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계속 날카로운 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뭐 그들이 김호수라든가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난 정치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가장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야반도주라는 그런 말도 쓴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무도 몰랐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도 글쎄요, 사람인 인상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생각 자체는 들고 정치에 투신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는 것이니까요. 네. 네, 세 번째 만평까지 살펴봤고요. 네, 만평을 이으면 제가 한 10초 정도 또 저희 그 홍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9,880 네, 10만에 지금 약 120분이 지금 모질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20명만 더 구독자로 등록이 되면은 대망의 10만 돌파가 됩니다. 저는 이걸 한 내일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10만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는 제가 설정한 1차 목표를 달성을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워풀하고 또 이 구글 또 유튜브에서도 인정을 하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꽤 괜찮은 방송이자 채널이다라는 그것을 발판 삼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10만 돌파는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10만을 곧 돌파를 기어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힘을 합해 주시면은요 10만 돌파는 무난하게 돌파를 하고 또 그 동력으로 15만 또 20만을 가장 단시일 내에 돌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만 지금 돌파가 이 7개월 반, 8개월이 채 안 됐죠? 8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돌파를 했다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그 성과입니다. 보통 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정치 시사 프로그램도 최소한도 평균 2년 반, 3년이 걸려야 10만이 돌파가 그것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도 2년은 걸린다라는 그런 그 정설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7개월 반, 8개월이 조금 안 됐죠. 그만에 10만 돌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과 뜨거운 그 박수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도 뚜벅뚜벅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진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재선 님도 들어오셨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아투데이 파이팅입니다. 김재선 님도 파이팅이고요. 토미니스 님도 맛있게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슈퍼맨님 4촌에 8촌까지 구독, 좋아요,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이슈 검수완박의 5대 문제점. 이게 검수완박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의석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이 도대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도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제가 5대 문제점을 꺼집어 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도 검찰에는 고발조차 못하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면은 국민의 선택권이 일단 박탈이 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고소고발을 하려면은 경찰에 고소고발을 해도 되고 검찰, 경찰 국민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대략은 조금 더 권력형 비리라든가 아니면은 또 좀 큰 사안들은 검찰에 고발을 하지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개인적인 문제다 할 때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게 일반적인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경우에 다 경찰로만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검찰로 고발이 이루어져도 수사를 검찰이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박탈을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검찰에 잘하는 부분, 권력형 비리라든가 뭐 대형 참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사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선거사범 이런 것들은 역시 검찰이 이 노하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개인 사생활 문제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경찰이 또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데 지금까지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뺏음으로써 바로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경제사범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사범 어떻습니까? 경제사범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나 또 금융감독원, 금융위에서 검찰총장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중대 사안으로 인정을 하고 검찰의 이른바 아주 수사를 잘하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금융, 경제 사범들을 많이 잡아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검수완박을 하면은 이른바 경제사범, 증권 또 뭡니까 주가 조작 이런 것 같은 아주 절대 다수의 피해가 가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 인력도 경찰은 노하우가 없어서 더더군다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범인들 이른바 죄를 짓고도 희희낙낙하는 범인들만
양산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네, 바로 그 표를 통해서 5가지 5대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1번입니다. 공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죠? 예,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 정비가 없이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고 있다. 두 번째,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만 접수를 한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을 제한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 검찰의 석방 권한 자체가 없다. 무혐의 판단, 불구속 사유가 생겨도 구속기간 중 석방을 못한다. 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도 검찰이 봐서 이거는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 갖고는 구속을 할 사유가 없다라고 검찰에서 석방을 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문 대통령이 김호수 사표를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호수 사표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 면담을 하는 모양이네요. 김호수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렇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을 해서 바로 이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온다 손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건의를 하려고 대통령이 면담 신청했다고 그랬죠. 바로 지금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할 예정이다라는 게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 고소고발 선택권도 지금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 죄인들만 지금 희희낙낙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검사, 경찰,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를 하기로 돼 있다. 뇌물, 직권남용은 수사를 하지만 사기, 절도는 수사를 못한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이 핵심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자의 검사라는 것을 삭제를 했다. 예,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헌법에 저 조항이 나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하는 것은 검사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 내용이 있는데 그 자체로 충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위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반려를 했으니 이문정이 총장은 못 되겠네요. 예. 김호수 총장이 총장을 떠나면 거기에 문재인과 같은 이 범죄에 속하는 이른바 문재인 그 그룹에 속하는 이문정이 이제 총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세븐님이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입니다. 네. 민주당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처리 강행하겠다. 바로 오늘까지 민주당은 아주 초강경 모드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무조건 국회 172석이 우리에겐 있으니까 바로 강행을 하겠다. 이번 주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을 하겠다. 네, 여론이 약화되자 검수완박 이런 표현 자체를 하지 말자. 네, 완전히 박탈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준 것을 뺏는 거니까 이미 말 자체에 우리가 좀 불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사권 조정 이런 말로 좀 순차해서 언론들이 써달라라고 검수완박이란 말 제가 아주 이 조잡한 생경한 그런 조어라고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 폐해를 아는 것이죠. 검수완박하면 괜히 민주당에서 집권 세력에서 지금 그 빼앗는 결과가 나오니까 검찰 수사권 조정 이런 좀 부드러운 말로 좀 써달라라고 언론에도 저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고검장들이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오늘 긴급회의에서 고검장들 바로 김호수 총장이 물론 사표를 방금 직전에 반려가 됐습니다마는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 바로 그 밑에 있던 고검장들도 야 그럼 우리도 총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안건들을 오늘 긴급회의에서 논의를 하겠다. 현직 부장검사가 세 번째 사의 표명 바로 지금 줄줄이 옷을 벗고 있죠. 내일 평검사회의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자, 이렇게 검수완박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이런 것은 상당히 여론에 지금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